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INX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메타라던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캐펙스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시하는 내용을 봐도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죠. 중국은 동수서산이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서쪽으로 옮기겠다고 꾸준하게 밝히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 양은 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이상의 시대, 자율주행이라던가 UAM,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도 거쳐갈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트래픽 양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데이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핵심 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는 KINX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핵심들만 딱딱딱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KNX가 최근에 대형 공시를 냈습니다. 과천센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죠. 과천센터가 지어진 지 한 3개월 정도도 안 된 시기에 이미 25%, 연간 매출의 25%에 해당하는 300억 규모의 대형 수주를 따냈습니다. 사실 25% 정도의 그런 매출을 따냈기 때문에 이쪽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공시에 대한 수주에 대한 공시를 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정도의 계약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과천센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상대 기업은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상대의 그런 요구로 인해서 비공개되어 있지만 사실 과천센터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KNX가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수가 꽤나 많습니다. 도곡이라던가 판교, 분당, 상암, 가산 이런 쪽들이 있는데 평촌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합해도 과천센터의 새롭게 지은 데이터 센터보다 서버 렉수가 작아요. 규모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과천센터가 지어지면서 KNX의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25%에 해당하는 한 방에 25%에 해당하는 한 방의 매출을 따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KNX의 실적은 굉장히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과천센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가산이라던가 도곡이라던가 상암, 분당, 판교, 평촌 이런 쪽보다 더 큰 규모가 바로 과천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쪽에 다 합쳐봤자 서버렉 수가 1,800개 정도 돼요. 근데 과천센터를 보면 최소 2,000개에서 2,500개 정도가 서브렉스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천센터가 지어지고 만약에 다른 쪽들과 마찬가지로 임대가 전부 다 꽉 차게 된다면 실적은 100% 이상 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료, 그러니까 자리에 대한 임대 수익료만 계산을 해서 한 400억 정도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임대 수익료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회사 사용료를 봐야 되는 것인데 보통 회사 사용료가 임대 수익료보다 2배 이상 큽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까지의 KNX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 수익만 현재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사 사용료는 해당 수요자가 얼마나 큰 데이터를 사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0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임대 수익료가 400억이면 최소 회선 사용료는 800억 이상, 1000억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는 올해부터 KNX에 대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적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이 약 3,5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 실적은 약 245억 정도. 그런데 저는 여기서는 임대 수익료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회사 상용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좀 보시면 최대 매출을 냈을 때가 2023년, 2022년 이때였었는데 이때를 지금 보시면은 260억 정도, 270억 정도 매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캐펙스가 2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245억으로 났다는 것은 아무리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인건비 증가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힌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KNX가 IR 자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료, 만든 컨센서스가 이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KNX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임대 수익료만을 책정을 했고 회사 상여를 0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컨센서스가 나온다는 것이고 저는 올해 적어도 한 300억 정도
250억에서 3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는 40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워드 PR 기준으로 PR이 약 10 정도, 10 초반대라는 것인데 그럼 대한민국 기업 기준으로 PR이 10 정도라면 저평가는 아니지 않느냐, 고평가 영역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PR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KNS와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받음으로써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에키닉스 같은 경우는 PR이 80이 넘습니다. 그 외에 대규모 그런 고객들을 한꺼번에 받음으로써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안정성을 촉구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PR이 최소 70에서 60 정도는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근데 KNS 같은 경우는 폴드 PR이 10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과천센터가 완공이 될 거라는 그런 일정이 계속적으로 밀리면서 비용은 증가하는데 매출이 추가되지 않으니까 실적이 고꾸라지면서 이런 식의 그런 주가 하락도를 보였던 것인데 사실 올해부터는 과천센터가 작년 11월에 완공이 됐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상반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의 폭발과 함께 주가의 리레이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대형 계약을 체결했던 것만으로도 과천센터의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뭐 A라던가 메타버스, 클라우드 컴퓨팅의 급속한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의 트래픽 양이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수도권의 데이터 트래픽 양, 수도권의 그런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실정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략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토지 문제고 세 번째로는 민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건 잠시 후에 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KNS가 그럼 어떤 기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 나오는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만드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임대 수익료, 서버렉 공간을 빌려줌으로써 임대 수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데이터 센터를 나오는 그런 데이터의 트래픽 양만큼 요금을 수취해가는 회선 사용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이쪽에 대한 요금이 증가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천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트래픽 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KNS의 그런 수익 정도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앞으로 데이터의 트래픽 양이 줄어들 일이 없다는 점에서 KNS는 지난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도 한 번도 역성장이 없었는데 앞으로도 역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성장성을 더욱더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데이터의 트래픽 양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고 해외에서 보여다시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꽤나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착공될 일이 거의 희박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미 뭐 평촌, 가산, 도곡, 상암, 판교, 분당 그리고 과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 전부를 가지고 있는 KNS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뭐 IDC라던가 이런 생소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임대 사용료 그리고 회선 사용료 이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그 임대 사용료와 회선 사용료가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KNS의 실적 성장성이 꽤나 좀 선명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 전에 SP 소프트를 인수를 했어요. SP 소프트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이제 데이터를 전환시켜줄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애저의 클라우드를 독점적으로 이제 유통하고 있는 SP 소프트를 KNS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인수 대금도 꽤나 많이 나가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던 것인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주고 거기에 따른 회선 상료를 가져간과 동시에 이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직 결화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저는 꽤나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라던가 혹은 클라우드가 아닌 그런 기업들의 개별적인 데이터 센터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뭐 용어는 뭐 IDC, 뭐 스플라, IX, CDA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료와 그리고 회선 사용료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이고 이 두 가지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더하기 데이터 트래픽의 양 이거에 여기서 갈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만 어렵지 상당히 좀 간단하고 굉장히 좀
심플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간 사용료, 회선 사용료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단하죠. 결국에는 생산 설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생산 설비에서 수요가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의구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 그 인건비도 올라오고 있고, 전력 사용료도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올라오고 있는 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익성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전기 이용료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전기 이용료가 올라가는 것 이상으로 임대 사용료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KNX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1년에서 1년에 3년마다 재계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참고로 고객의 유지율은 90%가 넘어요. 그냥 KNX의 데이터 센터 이미 들어온 고객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데이터 센터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KNX는 데이터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이쪽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잘 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서버 렉이 1,800개인데 과천 센터만 2,000개 이상이라는 것은 예상 매출 400억이라는 것은 IR 자율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나왔다는 것.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800억 정도가 더 올라서야지만 실질적인 매출의 증대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빠르면 올해 내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렉수가 차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도면은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넘어갈 것이고 이에 따른 수익성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와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양 이런 것들은 글로벌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의 PR이 60 이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상으로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 단 한 번도 역성장을 보이지 않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역시나 앞으로도 역성장이 없을 기업 성장을 장기적으로 이룰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상각비 증가와 그리고 과천센터가 완공이 연기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걸 봤을 때 꽤나 좋은 기회가 현재로서는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은 높을 확률로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집중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조금은 느려도 상관이 없었어요. 넷플릭스 보는데 유튜브 보는데 잠깐 끊긴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죠. 근데 이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UAM 로봇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잠깐이라도 끊겨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빠른 그런 전송량과 초저지연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그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도권의 데이터 상용에 밀집되어 있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도 수도권에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상업화 혹은 고객화 B2C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의 대도시 근처에 있거나 대도시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에 있는 데이터 센터 어떤 경우냐? 아마존이 최근에 시골에다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를 이제 계약을 진행했죠. 여기에 짓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추론하기 위해서 그냥 본인들이 데이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AI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따로 짓는 것이지 고객용 데이터 센터는 대부분은 대도시 근처에 있거나 대도시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따라 수도권의 집중 현상은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다는 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문제, 민원 문제, 토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수도권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일은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의 대부분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KNX 같은 경우는 큰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2020년도에 화제가 나면서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어요. 어떤 법안을 발의했느냐? 서버의 이중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서버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먹통이 될 때를 대비해서 하나를 더 추가시켜라. 이에 따라서 서버를 하나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도 서버를 하나 더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량은 그러니까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만약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혹은 데이터 센터를 이제 트래픽을 전송시켜야 되는 사업자인데 100 정도만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면은 앞으로는 15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센터의 수요량 쇼티지가 앞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고객의 유지율이 90% 이상이라는 점, 연 20% 이상의 시장 성장성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 봤을 때 지금 정도의 주가 하락은 높은 확률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나 KNX는 현재로서는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매일같이 지켜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진다거나 변곡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당연히
KNS에 투자를 진행할 거고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말에는 42,000원에 인상될 겁니다. 따라서 24,000원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지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KNX 혹은 데이터 센터라던가 트래픽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필승!